다음 얘기는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얘기인데요. 저는 이게 언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늘 문제지. 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요일까지 날뛰고 있었습니다. 진짜 온갖 언론들이 지금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늘 등장하던 북풍 불개하라고 하는 개수작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제 북한의 핵발전소를 지어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 북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진짜 선거 코앞이구나, 요 신호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선 때 써야 되는데 보선 때 이거. 얘들은 너무 진부해. 이런 북한 프레임. 이게 뭐냐면 사실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저기 당내 전략가를 바꾸시던지 제발 뭔가 수를 내세요. 너무 진부해서 이제 정말 국민들이 콧방울이 안 껴요. 여기 똑같은 게 뭐냐면 전형적인 언론이 부채질하고 이제 그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고 그게 계속 돌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프레임 하는 거 2021년에도 하는 거로 참 안 통한 지 오래됐는데 북풍 이거 국민의힘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좀 바꾸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국민은 이렇게 의식이 깨어있고 가면 갈수록 정보를 수렴해서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속이려면 니들도 좀 노력을 해서 노력을 안 해. 좀 업그레이드 돼 있는 거짓말을 불러와야지. 내가 늘 한 얘기인데 제가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하지 말고 니들 공부 좀 해. 너무 공부 안 한다. 일생을 그냥 그렇게 먹고 살았다고 계속. 상상력도 없어. 했던 걸 또 해. 이러면 속나 사람이. 왜냐면 걔들은 지들이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나쁘니까 깜빡깜빡하시는가 모르겠는데 해마다 돌아오는 각설이도 아니고 아무튼 꼭 이런 새끼들은 또 주말에 이걸 터트린다. 금요일 오후에. 당연하죠. 검증 못하게 당연하죠. 금, 토, 일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오늘 또 조용하거든요. 언론이 약간. 참 웃기는 일인데. 자, 일단 지금 뭐냐면 북한 원전 보도가 시작은 어떻게 됐냐. 1월 28일 목요일에 SBS가 저녁 종합뉴스 뉴스8에서 단독을 우르르 냅니다. 한 4-5개 냅니다. 그래 뭐 SBS 그래. 네. 보시면 뭐냐면 월성 원전 관련해가지고 월성 핵발전소 관련해가지고 왜 전에 뭐 산업부 공무원들이 파일을 삭제했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도 구속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삭제한 자료를 SBS가 입수를 했네? 그 어려운 자료를? 그거를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 공무원이 그냥 줬을까? 공무원이 잡혀가면서 SBS 기자님 이러고 줬을까? 검찰이 줬을까? 국정원이 줬을까? 국정원도 안 주죠. 청와대가 줬을까? 청와대가 왜 줘요? 나는 한 군데밖에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한 군데로 좀. 난 청담동 룸사롱 말고는 이걸 받을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어디서 났을까? 뭐 한 군데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SBS 단독을 내면서 4번째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진짜 이건 읽기 싫다. 끝까지 판다. 야, 너네 SBS 자체에 대해서 좀 끝까지 파봐. 끝까지 팬더 아니야? 진짜 우리가 끝까지 패고 싶다 니들은. 실제로 끝까지 판다의 이 제가 마스코트라고 할까요? 판다가 있습니다. 판다가 눈탱이 시커매진 게 두드려 맞아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거든. 내가 니들을 끝까지 패주면 아주. 자, 보시죠. 뽀요이스 북원추. 이거 뭐야? 북한 원전 추진 폴더 삭제. 삭제 파일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북한 원전 추진 방안의 약자로 보이는 북원추 폴더에서 2가지 버전의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파일이 삭제됐고, 다른 폴더에서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북한 전력 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 사례 파일이 삭제됐습니다. 자세하게도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봤으니까. 17개 파일 가운데 생성 날짜가 적힌 6개 파일 모두 2018년 5월 2일에서 15일까지 작성됐는데, 이 시기는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과 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마치 우리 정부가 북한에 진짜로 원전 지어줄 것처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감사가 오니까 산업부 공무원들이 이거 북한에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북한에 지어주면 걸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뭐가 파일을 지웠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보도가? 아니 이거는 김일성 살아있을 때부터 김영삼이 지어준다 그랬어. 경수로 그때부터 지어준다 그랬다고. 그때가 94년입니다. 제네바 합의 파기만 안 됐으면 그렇지. 우리가 10억 불 들고 들어가서 맞아. 그거 지어줬어야 되는 거야. 왜 뉴스 기사에 정말 많이 떠들던 경수로 있잖아요. 경수로. 캐도 경수로. 뭐 이런 거. 그게 이거예요. 네. 그게 그때는 또 미국과 같이 하는 건데 미국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뉘앙스가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게다가 그 뭐 감사원이 폐쇄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 대한 기록을 산자부가 공무원이 다 지웠다 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어떻게 됐냐? 그게 진짜로 산자부가 그것만 딱 지웠을까? 월성 문제 있는 것만 지웠을까 해서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페이스북 글을 한번 보면은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을 1년 넘게 감사했던 감사원이 주장하기를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 1호기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444개 자료를 삭제했다고 하길래 죄다 월성 1호기 자료인 줄 알았습니다. 공소장에는 분명히 별지, 범죄 열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0개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 과정과 관련된 각종 자료 파일들을 삭제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530개 문서 목록 중에 220여 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게 검찰이 이 공소장에는 분명히 월성 1호기 폐쇄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거를 삭제했다라고 써놨는데 근데 지운 파일을 보니까 220여 개는 박근혜 정부 때 자료를 지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야?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제 못 지우는 거야? 아무 자료도 지우면 안 지우면 돼. 안 되는 거야? 예? 나 지금 너무 황당해서 아니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나 순간 무슨 생각인 줄 알아? 내가 송작가 TV 폴더에 내 원고들을 넣어놨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전 걸 지울 수 있잖아. 이거 지우면 나중에 문제되는 건가? 이제 못 지워. 이제 못 지워. 이거 나는 못 지우는 건가? 나는 구글 스토리지 비운다고 다 지워. 그거를 지워가지고 난 한꺼번에 컴퓨터를 날려먹은 사람이잖아요. 지난 5년 동안에 잡혀가야겠구만 이 사람. 방송 구속된다, 대본과 이제. 자료 이제 사진을 구속되겠구만. 고발해. 내가 CEO라서 문제지. 내가 고발했으면 한몇으면 내 스스로 셀프로 감옥 보낼 뻔했어 나는. 자 이렇게 박근혜 때 원조국 문서까지 다 합해가지고 검찰이 이걸 기소해가지고 공무원 잡아넣었어요. 자 왜 그것까지 함께 들먹이면서 이렇게 검찰이 쑤셨을까? 감사원과 검찰이 그게 좀 궁금하고 게다가 삭제한 문서 중에 그러니까 현 정부에 해당하는 것은 Q&A 자료가 한 100여 개고요. 그 다음에 월성 이렇게 폐쇄 경제성 관련한 문건은 뭐 이런 거는 수정 문건 포함해서 30개 정도래요. 근데 그런데도 감사원하고 검찰이 막 500여 개, 막 444개 막 이거를 산자부 공무원 지어서 감사를 방해했다 난리를 쳐가지고 그때 언론에 엄청나고 난리는 났어요. 검찰 실제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자료들이었으면 감사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겠지. 그렇죠. 근데 감사원은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지금 와서 검찰이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는 진짜 검찰이 송 작가님한테 그럴 수도 있어. 너 왜 포맷했지? 너 뭔가 저쪽하고 국가 반역죄나 간첩죄 뭐 이런 너 혐의가 있을 것 같은데 너 구속. 아니 내가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 지우는 게 죄가 되나요? 네, 죄가 됩니다. 죄가 돼. 이런 네.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네. 살고 있는 거예요. 수정과의 잣 같은. 어쨌든 검찰이 공무원 구속했는데 근데 뭔가 구속할 만한 이제 그러니까 아예 집어넣을 만한 확실한 게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게 양이원영 의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글을 보시죠. 슬기로운 라면 생활이라고 라면에 넣어서 뿌려먹는 첨가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라면 2개를 끓일 때 요거 한 봉지를 넣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2개 분량? 원래 라면은 2개 정도 먹는 게 1인분 아닌가요? 황태하고 미역 베이스가 있고 버섯 베이스가 있고 고추 맛이 있거든요. 이걸 어디서 사시느냐? GNF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B012001입니다. B012001 코드를 집어넣으시면 결제할 때 20% 가격이 빠져요. 그냥 사시면
정가 그대로 내고 배송 받으시는 거고요. 22,500원이라고 한 건 버섯이고요. 고추, 황태나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새우하고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이거 다 15개가 15,000원. 여기서 20%가 또 할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매운 고추 있잖아요. 진짜 매워요. 매운 거는 진짜 양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된장국 같은 거 끓이시거나 다른 국을 끓이실 때 베이스로 활용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샤브샤브 국물 만들면 돼요. 밀가루는 조금 속이 안 좋아야 하시는 분들 그냥 쌀국수 넣으시면 금방 후루룩 가능하십니다. 무궁무진해요. 활용법은 반드시 할인 코드 넣으셔가지고 20% 할인 받으셔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대로 거기 판매액의 10%가 저희 송작가 TV로 옵니다. 여러분이랑 저희랑 농가 먹는 겁니다. 우리 겨울밤에 뜨끈뜨끈한 국물, 슬기로운 라면 생활과 함께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원이 경징계로 그친 거군요. 그러니 윤석열 총장이 구속영장 보완 명령을 한 거군요. 검찰총장 징계 논란 과정에서 어쨌든 공무원을 구속은 했는데 그래도 검찰은 더 밝힐 게 없었나 봅니다. 검찰도 참으로 논리가 궁했나 봅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전혀 다른 건으로 여론을 자극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했었고요. 자, 앞서서 SBS 보도 아까 무슨 끝까지 판다. 여기서 검찰이 흘려준 것으로 아주 강력하게 의심되는 그 삭제 문건 목요일에 보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날은 금요일이죠. 1월 29일 금요일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일단 금요일에 발표를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 일, 월요일 오전까지는 적어도 이 뭐라고 종북 프레임 이거를 계속 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했느냐 한번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김종인 북원전 건설은 이적행위 파기 지시한 윗선 밝혀라. 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의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김영삼을 탄핵하라. 이런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되어 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소위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자, 이 글에서도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논리가. 이게 보면 공무원이 이거를 지웠는데 이게 이적행위고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공무원 차원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추진돼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탈핵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이거랑 북한의 원전 핵발전소 지어주는 거 무슨 관계? 이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어요. 이 공무원이 그거 하나 지운 것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은 추가로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요. 이거를 하고 있다가 SBS가 써준 거라고. 그러니까 검찰이 던져준 소스를 SBS가 던지니까 김정은이 다시 물고 그렇죠. 애들이 관광거리니까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청와대 수사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논리를 파는 건데 네. 나 진짜 이 얘기는 하고 싶은데 아니 지들이 원전 얘기할 때는 원자력 발전소라 그러다가 북한에 지어주는 건 핵발전소야? 아니 무슨 영어가 이따위로 편파적이야. 자, 그리고 핵발전소를 지어주면 그게 핵무기야? 핵무기가 아니죠. 아니 핵발전소를 지어주고 나중에 그 안에서 연료봉을 쓰고 난 다음에 또는 이걸 재처리를 통해 갖고 이걸 농축해야 핵무기가 되는 건 맞아. 근데 우리가 지어주고 우리가 연료봉 대주고 그 봉인 우리가 잠그면 걔네들이 오히려 핵무기를 못 만들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송 작가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거기까지도 못 갑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런 입장문을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내니까 온 나라 언론들이 다 붙었습니다. 그리고 뭐 야당 신났어요. 막 난리가 났으면 다 이 소식부터 끝도 없는데 오랜만에 맛있는 꿀 떨어진 거지 지들 입장에서. 아이고 또 북한 얘기네 이러면서 막 같이 붙는 거란 말이죠. 이런 난리가 났고 전형적인 북풍을 기도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제갈량인 줄 알고 북풍아 불어라 이렇게 동남풍이야? 기도를 하는 거지. 의식이 때 적벽대전이 있긴 있었어. 맞아. 요 타이밍이야. 자기가 제갈량인 줄 알고 기도를 하고 있다. 뭐 굉장히 의지가 크게 보이는데
어쨌든 청와대도 입장을 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29일 날 바로 브리핑에서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며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 그리고 산업부 입장 보겠습니다. 산업부는 이 보고서는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이 자료에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어 결문에선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 문서 자체에서 내부 검토 자료라고 써 있고 불확실성이 높다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까지 써 있었습니다. 이거를 산자부가 밝혔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정부 차원에서 막 추진을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산자부 내에서 아이디어로 검토를 한 건데 이게 노느니 뭔가 문건이라도 좀 하면서 그렇죠. 일한 티 내려고 정리해서 대충 넣어놨던 건데 나중에 보고하기에도 쪽팔리니까 그냥 지운 거야. 지 혼자. 만일 이게 실질적으로 무슨 정부 문서였으면 그렇죠. 그에 관련된 전자결제가 다 돼요. 그렇죠. 요새는. 자, 그런데 이게 다 써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던 SBS가 과연 이걸 몰랐을까요? 문건에 다 써있다는데? 이걸 모르고 그럼 이렇게 보도한 겁니까? 뭐래, 다 봤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아유 요거 좋네 이거 톡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문건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산자부 이런 얘기를 하면 SBS가 아니다 문건에 그런 거 없었다 해야 되잖아. 그런 게 또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자, 이 문건을 보고도 SBS가 이렇게 했다. 이거는 약간 데자뷰인데 우리가 모두 속았던 그 SBS 논두렁 뉴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잊어버릴만 하면 SBS는 이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당선 직전에도 조울선 기자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을선이? 조울선 기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을선아. 세월호 인양이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거다. 이게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을 늦추는 게 문재인 정부가 거래를 한다는 식의 단독 오보를 낸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때 뭐 김성준 앵커였나요? 뉴스에서 뭐 엄청 오랫동안 사과를 하고 그랬어요. 그 지하철에서 성추행하신 분. 성추행해가지고 법적 처벌까지 가신 네. 그 김성준 앵커가 SBS 메인 앵커로 오래 계셨죠. 그렇죠. 그분이 SBS 뉴스에서 굉장히 멋있는 척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실체가 없어. 그냥 데스킹이 잘못됐다 이 끝이에요. 자, 얘들 습관이 SBS 연쇄 오보마 선거철만 하면 SBS는 상습 야, 뭐 있어 보이잖아. 오보마 하니까. 상습 오보범. 자, 그리고 이거 기시감 하나 더 드는데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소개해드렸잖아요. 담배값이 8,000원 된다는 보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뭐냐면 담배값 8,000원 얘기도 정부에서 낸 계획이 아니라 산업부, 이것도 산업부인데 산업부에서 5년마다 내는 계획의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10년 내에 8,000원 인상이라고 썼어요. 근데 5년 전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담배값 안 올랐단 말이에요. 5년 전에도 그 내는 발표 자료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올려야 된다 했는데 그때 담배값이 그 뒤에 안 올랐어요. 근데 그거를 기레기들이 당장 지금 8,000원 오를 걸로 난리를 쳐가지고 뭐 그렇게 보도를 한 거죠. 지금 담배값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쏙 들어갔어요. 괜히 상처만 남아서 사람들한테 괜히 기분 나쁜 껄쩍지근한 그 잔재감만 남고 네. 결국 이 뉴스를 제공해서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한 데 대해서는 아무 사과가 없는 거지.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런데 또 산업부, 아무튼 산업부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거를 또 그냥 이거를 가지고 계속 검찰이 흘리고 SBS 문제 삼고 야당이 받고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준 겁니다. 심지어 이거를 우리 정부가 이적행위를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거기다 대해서 청와대 고발한다 그랬어요? 네, 법적 조치하겠다고 그랬죠. 고발해야죠. 그러니까 좀 오늘 조용한데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정부 운영의 기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주장이다. 2020년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총 68만 명인데 그들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모두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이고 정부 정책이냐. 공무원의 컴퓨터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 추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느 단위까지 보고되고 어떤 과정으로 의논됐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파일이 있으니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정말 무식한 소리
네. 아니 송 작가님 노트북에 야구 동영상이 있다고 해서 네. 제가 그 야구 동영상을 송 작가 TV 직원들은 야구 동영상을 와 좋아한다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 그 컴퓨터는 이미 성병이 걸려갖고요. 헐. 네, 이런 동영상에 익숙합니다. 네, 내 걸 터세요, 여러분. 네, 터는 어쨌든. 재미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북한에 핵발전소 뭐 지어주면 이게 이적행위라고 했잖아요. 핵발전소 지어주자 한 말은 공식적으로 누가 했을까요? 이렇게 보면 이명박 때부터입니다. 자, 이걸 어쩝니까? 뉴시스 기사입니다. 천 외교차관 통일 뒤 북의 원전단지 건설 구상. 와, 이적 단지야. 얘네들은 단순하게 한 채도 아니고 단지를 건설해준대. 2010년 10월 5일. 자, 이때 대통령이 누구지? 이명박. 네. 네.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5일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여러 개의 원전단지를 건설하면 에너지 안보라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남는 전력은 중국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우 차관은 이날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주최한 21세기 핵도전과 대응 세미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는 결국 국가 안보이고 원전 확대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빨갱이들 종북들 다 잡아쳐놔야 되겠다. 이 새끼들은 원전 단지를 지어서 남는 건 중국에 수출까지 해주자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MB 깜빵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재판 한 번 더 합니까 이걸로? 이거 고소해야 된다. 이적행위라고. 검찰이 한번 수색합니까?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려고 그런지 참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직속으로 네. 외교부 장관, 외교통상부 차관 정도가 얘기해줘야 그렇죠. 공개적인 이게 자리에서. 정부 정책인 거고요.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거를 지금 뉴스에까지 나온 거예요. 공무원 개인 안에 있던 파일 안에 들어있었다고 하더라도 있었다고 해서 그게 국가정책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늘 얘기하잖아. 그게 진짜 국가정책이면 최소한 뭐 국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뭐 결제 사인 같은 거 하나는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결제하게 있어야지 돼 이게 있지. 뭐 공식적인 문서인 거지. 아이고. 집에서 연습한 거잖아 이 사람이 나름대로. 자. 공무원들요. 내 주변에 있는 심지어 경찰 공무원도 회의하게 되면 뭔가 쌈박한 거 내놓을 거 없을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온갖 내용의 기획안들을 다 이거 해놔요. 그래갖고 나가갖고 이제 누가 물어보잖아. 그런데 이런 걸 한번 구상해봤습니다. 이제 요게 말하자면 윗분들한테 잘 보이는 그렇죠. 스킬이거든. 아무 공부 안 하고 멍청하니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 컴퓨터 안에는 온갖 종류의 구상이 가능한 자료들을 다 넣어놔요. 그러다가 이제 안 써먹히게 되면 지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거를 정부 공식적인 거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게 뭐 청와대나 대통령이 이걸 추진했다. 심지어 이게 이적행위다라고 이 야당의 대표가 말할 정도, 대표는 아닌가? 뭐 하여튼 비대위원장이니까. 뭐. 아무튼 최고 대빵이 얘기할 정도 되고 이걸로 덤벼든다는 거는 니들이 진짜 급하긴 급했구나. 급한 거죠. 이제는 완전. 이제 하다 거의 화삭이 돼버린 뼈다귀에도 혹시나 살점이 있을까봐 덤벼두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지. 네, 이렇게 이명박 때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차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관 그죠? 2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박근혜는 어떨까요? 통일은 대박이다. 사실 그 얘기 했잖아요. 진짜 충격적이었어. 충격과 공포였어. 그때는 진짜 굉장히 저렴했지 그 용어가. 그 한마디로 모든 사람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때. 통일은 대박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그러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 당시에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쏟아냈는지 한번 볼까요? 2014년 2월 17일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박 대통령 통일은 대박 한마디에 공공기관 앞다퉈 대북 사업.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며 대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자 공공기관들도 잇따라 대북 사업을 내놓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해주 조력발전소 건설, 임진강 하구 및 한강 하구 골재 채취, 개성에서 해주 간 항해도권 광역 상수도 공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니 감히 북한에 해주 조력 발전소를 건설해줘 지금?
네. 아, 이게 100개까지 지금 하겠다는 거. 또 아라뱃길을 통한 평양과의 수은 사업도 고려하고 있다. 이건 진짜 이적인데. 국가를 나라 길을 터주겠다는 거 아니야? 상수도까지 공급해주겠다고 지금 한수원이. 이 정도 되면요 잠수함 타고 들어왔고 여의도에다 바로 그러네. 버블제트 쏠 수 있어. 그러네. 이거 해주면. 야. 백길을 열어준다는 거 이건 뭐지?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아주. 예? 한국농어촌 공사는 접경 지역에 평화농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성공단 배후 지역에 평화농장을 개발해 농업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내용이다. 이건 불량미를 대주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농업 기술을 전수해줘 지금 기술 유출. 어디다가 직접 주기가 뭐하니까 니들 실컷 입맛에 맞게 길러 먹으라고. 큰일 나요. 불량미를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잖아. 네. 철원평야에 쌀 가공 시설을 설치하고 이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남북한이 같이 이용하는 장기적인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야. 평화농장 개발은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의 이상무 사장이 취임한 뒤 탄력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야. 자, 이 관련 내용 포함돼 이거 공무원 컴퓨터 이거 남아 있겠구나.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이 사장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또. 야, 우리 대통령은 진짜 너무 안 좋네. 그러니까 하나도 준 게 없네. 만나서 직접 이렇게 밥도 먹고 냉면도 먹고 했는데 서로 대접해주고 친하게 했는데 정말 뭐 해준 거는 별로 없네. 저 최악입니다. 우리 대통령 보면. 자, 다음 또 있어요. 코레일도 있어요. 코레일은 낮은 선봉특구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아이고 돈을 준다고? 박 대통령이 주창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횡단철도의 접점이 이곳이다. 러시아군을 끌어들이려고 했어. 야, 북한이 자체 병력으로 안 될까봐 외세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러시아랑 연결 철도를 지어주려고 그랬어. 이거 심지어 여기를 봐야 돼요.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핫산을 잇는 나진 핫산 프로젝트는 북한이 현물 출자로 30%를 러시아가 자금 70%를 투자해 만든 합작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러시아와 북한이 짝짝꿍한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 야, 이거는 뭐 돈은까지 이렇게 주겠다고 하면 코레일은 거의 이적 단체 아닙니까? 아예? 그렇지. 거기에 북한에 송금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 철도를 타고 내려오는 러시아 사람은 전부 KGB 요원인 거야. 우리나라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요원들이 이제 앞으로 러시아 철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지. 또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뭘 많이 퍼줬어? 박근혜 대통령 때 네. 통일은 대박 한마디에 지금 온 공공기관이 나서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앞다투어 자기네 저희 이런 사업할게요 북한 가서 이러면서 외세를 끌어들이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3개 기관은 지난 10일 북한을 방문 낮은 선봉지구에 대한 투자를 위한 현장 실사에 들어갔다. 아이고. 한국 세계 컨소시엄은 2,100억 원가량을 투자해 러시아 보유 지분의 절반 정도를 사들인다는 전략을 세웠다. 북한에 돈을 주다 못해 이제. 러시아에 2,100억 원을. 국부 유출이다. 이적행인데? 그러니까 낮은 선봉지구에 지금 투자를 하려고 2,100억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러시아 군자금인데. 러시아가 이거 가지고 핵무기 만들면 어떡해요? 핵무기만 만들겠어? 우리나라를 직접 노릴 수 있는 미사일을 맞춤형으로 개발해 주겠지? 박근혜 정부는 대놓고 이적행위를 했네. 그리고 네. 중소기업 중앙회도 북한 해주 남포 지역에 제2개성공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도 지어준대. 이거는 중소기업 중앙회까지 나섰습니다. 야, 이거 뭐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이적 행위로 똘똘 뭉쳤구만. 나라를 아예 갖다 바쳤네. 박근혜 진짜. 정부 때 온 공공기관이 합심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했네. 심지어 중소기업 중앙회는 공공기업도 아니에요. 공공기관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폴더 안에 숨어있던 것도 아니야. 그냥 발표를 한 거야. 지들이 신문에다 다 까놓고 얘기한 거야. 기사로 쓸 정도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걸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이명박부터 박근혜까지 아예 종신형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왜냐하면 자꾸 사면 얘기를 하니까 요거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다 같이 들어가면은 못 나오지 않을까 이적행위로. 야 이거를 추가 기소하면 말 그대로 반역죄에다가 뭐 국가 거의 뭐라고 국부 유출에다가 국가보안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적 단체 결성 및 찬동, 선동죄도 있어. 선동도 있고 선동 내란이네. 허요죄도 해당이 되고요. 또 범죄 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려고 한 시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야, 국가기관부터 뭐 중소기업 중앙회까지 안 들어간 데가 없네. 큰일 났네. 야,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저기 경제는 누가 하냐 이렇게 다 잡아넣어버리면. 자,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거 참 이해가 안 가고, 아무튼 이번에 뭐 이렇게 성명 금요일에 발표도 하시고, 그리고 언론들이 생각해 보면 금요일 저녁에 왜 퇴근 늦는다고 추미애 장관한테 막 항의했잖아요. 근데 이 기사가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비판하는 기사가 전부 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열심히 일해. 이럴 때는 또 왜 항의 좀 하지 김종인한테. 에이, 응? 돈 나오는 데인데 지들. 아이고,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 해주는데 찔러주는 데인데. 자, 이런 언론 참 대단한데, 그리고 또 저는 웃긴 게 2018년도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 때잖아요. 여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기사를 쓴 언론들이 있습니다. 중앙일보부터 한번 볼까요? 2018년에? 네. 자, 2018년 3월 5일 중앙일보. 김정은 핵무기 없애면 한국형 원전 지어주자. 이런 씨. 중앙일보 없애. 이거 바로 폐간해야 돼 이거. 야, 이거는 진짜 이적 단체 아닙니까? 완벽한 이적 단체네. 와, 네. 신동아 기고. 북한 산림보건 원전 건설이 답. 야, 이거 신동아 니들도 일단 리스트 올라갔고요. 네. 한국경제. 남북관계 개선 위해 북한의 원전 지어주자. 먼저 지어주자 그랬네. 죄질이 더 나쁘네. 중앙일보. 북한의 한국형 원전 짓자. 원전 수출 국민행동 공식 활동 스타트. 종북단체네. 이 새끼는 국회에서 내려온 애들이야 이거. 이게 다 2018년도에 있었던 기사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중앙일보, 김정은 핵무기 없애면 한국형 원전 지어주자. 전영기 당시 논설위원인데요. 이분이 지금 시사저널의 무슨 대표인가? 거기로 가 있어요. 시사저널이 그렇게 됐어 지금. 그러니까요. 시사저널. 네, 아무튼 그분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시사저널. 네, 중앙일보에 그때 2018년에 쓴 기사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현재 일본도 동아시아 지각 변동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 대북 보상을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하니 그들에게 비용의 절반을 물려도 좋을 것이다. 아니 씨 이것들은 아예 일본하고까지 합작을 연결을 했네. 네. 외세를 또 끌어들인 거지. 끌어들이자. 네. 그리 되면 우리 돈은 연 1조 5천억 원으로 확 줄어든다. 이 정도면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 아, 얘들이 국가 예산도 덤핑 쳐줬어.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무기를 없애면 북한에 한국형 원전을 지어주자는 방안 말이다. 네, 이렇게 이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일보도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참 신기하죠? SBS가 내가 보기에는 중앙일보를 없애버리려고 지금 이슈를 만들었다. 김종인이 그래도 여시대 출신이면 사실 이걸 알았으면 여기 말리면 안 돼요. 말려들었네. 진짜 어떡하냐. 이러면 청와대 가기 전에 일단 중앙일보를 밟고 가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몰랐네 김종인이도. 네. 아이고 추어르신 어떡해요. 어떡하냐. 예. 아니 진짜. 낚이셨어요. 근데 이 주말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있으니까 왜 다른 사람들도 막 반박하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 지면에는 일면에 또 이런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아니 왜냐면 여시대에서 주말에 쉬고 있다가 이거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월요일 오전에 전화, 야 이 미친 새끼들아, 이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건데 니들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1호 이적단체 1호가 될 순 없어. 표로도 안 보니 니들은? 어? 이러고 됐어. 네, 누가 1호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누구든 1호가 될 것 같아, 니들 중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발전소를 이렇게 지어주는 게 우리 결정으로, 우리 혼자만 결정으로 절대 안 되고, 우리 결정을 할 수도 없다. 모두가 아는 이 사실을 한겨레가 이면에 열심히 정리해 놓은 기사가 있어가지고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여시대가 한겨레에다 기사를 청탁을 했네. 네. 대북 원전 게이트가 가짜 쟁점인 세 가지 이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실천하면 경수로를 지어주겠다는 건 국제사회의 공식 약속이다.
1994년 10월 21일 합의 발표된 북한과 미국의 제네바 기본 합의서가 그 근거다. 이 합의서 1조 1항은 미 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 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2003년까지 총 200만 킬로와트 발전 능력의 경수로 발전소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하기 위한 조처들을 책임지고 취한다고 명시했다. 아이고 일단 미국부터 걸어야 되겠네. 김정인은 미국이 왜 이적 행위를 이때가 하나? 아마 클린턴일 거야. 민주당, 미국 민주당 클린턴. 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게 뭐냐면 미국, 한국, 일본, EU 뭐 등이 이사국으로 참여한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그러니까 캐도. 당시에 캐도 엄청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캐도 아시죠? 캐도 이상한 캐도. 네. 뭐 이게 구성이 돼가지고 북한 신포에 한국형 경수로를 탑재한 뭐 100만 킬로와트급 핵발전소 2기를 짓는 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김영삼 정부 때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이쪽은. 어쨌든 거기에는 경수로를 한국형으로 하는 조건으로 건설 비용의 70%는 우리나라가 되기로 했습니다. 맞아. 그때 네. 클린턴이 생색내고 네. 돈은 우리한테 다 뒤집어 씌웠다고 그래갖고.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도 그럼 저기 다시 합니까? 아이고 이거는 부관 참시합니까 그러면? 자, 그리고 2005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05년 9월 19일 6자 회담에서 합의 발표된 9.19 공동성명에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 공급에 관한 2005년 7월 12일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고 명시했다. 네. 캐도가 10년 동안 살아 있었네. 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이거를 개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예방과 임산부 영유아 영양 지원 등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조차도 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술적 측면에서 봐도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에 따라 건설 사업이 한동안 진행된 한국형 경수로도 그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어 서로 대북 제재가 완화, 해제되더라도 미국의 동의, 협력이 없이는 한국 정부가 혼자 어쩌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인 대표가 뭐 몰래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 이 말조차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몰랐을까? 그리고 이거를 언론들이 몰랐을까? SBS가 거기에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그 문건에 써 있는 그거 몰랐을까? 저는 다 알았다고 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게 부글부글할 아무 이유도 아무 없었고요. 이유 없어. 이걸 이적 행위라고까지 마지막까지 걸려들어버린 미끼를 뿌렸는데 덥석 물어버린 김정희는 이 앞으로 이제 지도력에 있어서 심각한 레임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지금 보면 사실은 보면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지금 정부를 무지하게 욕을 해야 되고 레임덕에 빠뜨려야 되는데 아무리 난리를 쳐도 대통령 지금 40%에 있고 오늘 뭐 발표된 거 보니까 리얼미터도 40%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그리고 얘들은 아무것도 안 해야 돼. 뭔가 공작을 할 때마다 5%씩 올라가고 있어 지금. 어쩌려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얘들이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할 때 좀 올라. 지지율이 좀 올라요. 그때 제일 높았어. 지금 선거철 돼가지고 뭐 하니까 계속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만 올라오고 있다. 이 와중에 또 가덕도를 또 물고 있더만 거기 가가지고. 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국민의힘보다 높으니까 이제 뭐 막 가자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아마 최후의 보루인 북한 문제 그리고 원전 문제 요거를 동시에 합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보면. 자, 그러면 근데 사실은 이제 북한하고 사이가 지금 좋은 편이라서 미사일도 안 쏘잖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뭘 해준다, 퍼주기 프레임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원전이랑 엮어서 뭐 핵미사일하고 또 엮으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너무 진부하고 사실 이거는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수없이 언론도 국민의힘도 이런 작전을 써왔고요.
뭐 효과가 있었던 적이 한 번 뭐 NLL 정도 그 정도. 이회창은 총 쏴달라고 돈까지 보냈어. 돈까지. 북풍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게 뭐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뭐 그쪽 땅에 아무튼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생각보다 신문 지명이 조용합니다. 야, 그레이비스님 대박이다. 네. 지 얼굴 때리는 게 일본이랑 똑같다. 일본에서 배운 건데 오죽하겠어요 지금 얘네들이. 바보야. 진짜. 아우 진짜 다 애들이 왜 바본가? 이게 조용한 게 청와대 산자부에서도 이제 해명 나오고 이제 이명박근혜 때 행적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그 중앙일보가 핵이야. 중앙일보가 이 3년 전에 이거를 써먹었는데 이거를 밟겠다는 얘기는 나를 밟고 가라 중앙일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감히 김종인 입장에서는 고용주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 뒤지게 아마 조인트 까졌을 거야. 야, 물어보고 덤벼야지. 그거는 무는 거 아니지. 너 스브스랑 뭐 있어? 이거 뒤지게 조인트 까진 거야, 이거는. 네, 그래서 뭐 주말 동안에 검찰, 언론, 야당 이 선동에 국민들의 그 뉴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뉴스를 보느라고 눈이 더러워졌다. 귀가 더러워졌다. 저는 그 생각이 사실 듭니다. 김정인은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한일 해저 터널 어떻게든 그거 성공시켜야 되는 입장이야. 그 모국 경제를 위해서. 김종인의 모국이면 우리나라가 아닌가요? 그렇죠. 여시제 모국인 이 일본과의 해저 터널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제 이거를 빨리 하셔야 이 커미션이 빵빵하거든. 진짜 일제 강점기 시대에 밀정 새끼들이 다 살아남았네. 그러니까 환생을 했나 환생을? 일본이 관심 좀 지겨워. 가져달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거랑 연결될 수도 있어요. 왜 일본이 지금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백신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우리가 생산하고 있던 그 지금 우리가 2월 달부터 이제 접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받으려고 했는데 한국이 안 만들어줄 것 같으니까 급하게 영국에다 얘기를 해갖고 지네들이 공장을 지어서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갖고 5월 달 안에 만든다고 했는데 막상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만들 회사가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백신 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뭐 올림픽도 지금 취소됐지 지금 난리도 아닌 상황에서 혐한을 때리는데 혐한 그렇게 때리는데 계속 사랑의 불시착은 계속 인기가 올라가고 1위 1위인데 2위부터 10위 합친 만큼 1위야. 그러니까 지금 뭐 매사에 수가 없거든. 오직 하면 밤 12시에 전화를 받아갖고 바이든한테 오빠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정신없어 모르겠고 좀 기다려봐 라고 해서 그쪽에 지금 새로운 안보 보좌관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일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쪽 장관의 청와대가 그러시든가 말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미국 안보 보좌관이 멀뚱해진 거야. 그 일본한테 가갖고 야 한국이 정 같지가 않아. 왜냐면 전에 니들이 상대했던 애는 8푼이었잖아. 7푼이 8푼이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거든. 야 전투력이 세갖고 우리는 어떻게 못 해보겠으니까 니들이 좀 적극적으로 숙여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니까 이제 저기 제주도 앞바다에 있던 배를 지금 독도 앞바다에 갖다 놓고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시비를 붙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맘대로 해. 하는 거 좋고 들어오는 거 좋은데 선 넘으면 우리 그냥 미사일 쏠 거고 빵빵. 외교적으로 니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인정하고 들어오기 전에는 일체 대화 없어. 아시는 놈이 몸을 파야지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진짜 우리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인 일입니다. 계속 저쪽 정권이었다고 생각해봐. 소름 쫙.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카리스마나 지지율이 아니면요 이 기사 갖고도 엄청 흔들릴 수가 있어요. 당연하지.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 늑대가 낙타를 도저히 낳을 수 없다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맞아요. 얘기했지만 뭔가 저질러 볼 때마다 역효과가 지금 나고 있는 거야.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키키. 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아님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쏙 들어가고 이제 USB를 건넸다 이 기사로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이제 갑자기 이런 그 정보 문서를 네. 은밀한 야동 주고받는 것도 이거 몰래 집에 가서 봐.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회담 중에 그거를 아니 그래 건넨 거는 그냥 핵 발전소 관련된 건 또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몰라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 실체를. 하여튼 이런 북풍 너무 빨리 썼다 싶고 그리고 난 그게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USB로 해갖고 자료를 넘기면 통일부나 이런 한자부에서 넘기면 걔네들이 CD 구워달라 그래요. CD? USB를 돌릴 그게 없어가지고 자료를 CD 구워달라 그런다니까 지금 북한은. 아이고 참. 아무튼 아니야. 이렇게 USB 돼. 물론 김정은은 그 뭐 엑스노트나 삼성 애플 노트북 쓰겠죠, 애플. 있을 수도 있지. 애플 쓰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 현장 담당 공무원들은 이 서류 이걸로 주지 마시고 CD 구워주시라요 이런다니까 지금. 왜냐면 공식적으로는 그렇겠네. 공식적으로는 비치돼 있는 컴퓨터 사양이 높진 않겠네. 일본은 플로피 디스크도 쓰는데. 아니야. 작년 9월 달에 프로피 디스크 다 없애고 CD로 갈아탔어. 플로피 디스크라는 단어도 진짜 오래간만에 들어봤어. 플로피 디스크 만들던 회사가 망했어. 그래서 추가로 디스크가 생산이 안 돼서 한 등급 올린 게 VCD로 갈아탄 거야. 대단한 날. 어쨌든 이게 뭐라도 해서 국민의힘이 뭔가 분위기를 뒤집어 보려고 한 것 같은데 원래 이런 거 선거 직전에 터트려가지고 확 도배시키고 난리를 치게 만드는 게 사실 수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이걸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인데 첫째로 한번 실험을 해본다. 요거 한번 해가지고 되면 맥힐까 나중에 한번 계속 추가로 나중에 한번 더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두 번째 지금부터 뭔가 좀 흔들어야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희망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뭐냐면 다음 주가 또 설이잖아요. 근데 지금 또 정부에서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해가지고 그 설에도 뭐 5명 이상이 모이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차례 이런 건 이제 완전 물 건너 간 거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가족들도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쓰기도 좀 그래. 그래서 일단 뭔가를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가지고 여당을 흠집을 내고 그래야지 보궐선거에서 승부를 할 만하다는 판단을 누군가가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그 명절머리 밥상에 이슈를 올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밥상머리. 그렇죠. 밥상머리에. 그래서 그 명절 때 뭔가 사람들한테 던질 수 있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 뭐 경제 문제 하기도 그렇고 코로나 문제 하기도 그렇고 너무 잘하거든. 지금 500 밑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남은 거 이제 북한 문제.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 늘 쓰던 그 전가의 보도 같은 항상 맥히던 북한 문제를 꺼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월성원전 문제로 이제 오히려 더 역풍을 처맞게 생긴 거 아니에요? 얘네들 저는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역설적으로 보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 만큼 급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풍이 불면 이제 선거 또 시작이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예. 국민의힘이 또 밀리고 있으니까 북풍을 또 꺼내 들었구나. 요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뭐 분명히 뭐 여기 보시는 분들도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예. 근데 이제 금토일 반응을 봤는데 이 국민들이 별 반응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한 번 더 이거를 더 끓여갖고 재탕을 해야 되는 중앙조중동이나 언론사들이 입을 못 재탕을 열고 못 하고 있어요. 재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짜 시간에. 확실히 기성 주류 언론들의 영향력이 정말 많이 떨어진 거를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확 그러니까 좀 체감할 수 있는 저는 것 오늘 같아요. 일면에 이게 다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면에는 또 없어. 일면에 낸 거는 뭐 경향 정도인데 경향은 이런 뭐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라. 북풍 언제적 얘기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비판이고 다른 신문들은 일면에 이런 게 잘 안 나왔어. 난 이게 신기하더라고. 중앙일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다. 네, 원전 지어주자라는 얘기를 중앙일보가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죽이는 것은 스브스와 중앙일보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사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저는 이 SBS가 한때는 어목한 시절에는 뭐 정론 SBS인 적도 있었는데 한때 언제? 이명박근혜 때 기억이 잘 안 나. 한때 있었는데 왜냐면 그때 이명박이가 그 4대강 공사하면서 태영에 그걸 안 밀어줘 갖고 태양을 팽하니까 계속 씹어냈거든 거지. 그때. 아니 그렇게도 하고 박근혜 막판에는 또 돌아섰어요. 박근혜로 안 가고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유 그렇게 정의로운 척하다가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거 아니야 그 앵커분이. 그렇죠. 혼자 아무튼 정의로운 척은 다 하더만. 그런데 이번에 이 보도 분명히 산자부 문건에 이게 공식적인 게 아니고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써있다고 분명히 산자부가 밝혔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선택적으로 이거를 기사를 썼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너무 화가 나고 이게 역시 논두렁은 어디 안 간다. 이것도 안 박혀. 전통인가? 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쳐 쓰지 못한단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한 번 기레기는 영원한 기레기고 그냥 그 태생이 어디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정당한 의미의 언론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 이미 너무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 언론들도 반성을 해. 우리나라가 한류 콘텐츠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고인물이 없어요. 늘 새로운 아티스트와 새로운 극작가와 새로운 연출가들이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잖아. 좀 새로운 걸 갖고 와봐. 무슨 청와대에 외계인이 살고 있다든지 뭐 이런 좀 참신하고 뭔가 좀 끌어다닐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내용을 좀 긁고 와보라고. 안 되면 송 작가님을 전략 분석관이나 기획관 이런 걸로 데려가. 그럼 난 돈만 주면 얼마든지 니들 위해서 좋은 기사, 좋은 기획 내줄 수 있다니까. 먼저 그 얘기를 해도 안 되고요. 내가 볼 때.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이런 유의 기사들이 제가 볼 땐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가 다가올수록 국민의힘이 더 초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우리 정부가 국방력 약화를 위해서 국회의사당 지붕 안에 있던 로버트 태권부를 치웠다. 뭐 이런 참신한 내용들. 서울대에 있었던 로버트 태권부의 V 모델이 녹슬었다. 근데 이게 전부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탓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보도는 그 선거가 다가오면 올수록 그러니까 단독인 형태로 뭐 익명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런 게 있었다라는 형태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대비를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영상 김서연님이 어떤 글을 써주셨냐면 저희 집은 TV가 고장이 나서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시사를 접하다 보니까 완전 좌빨 문파가 되었네요. 골수 태극기 남편 개몽하느라 TV 안 고치고 있어요. 네. 우리가 편파 방송 얘기하는데 저희는 딱 중앙에 있어요. 네. 무슨 말이죠? 저 새끼들이 너무 우측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평양돼서 보이는 거고요. 저는 중앙 차선 딱 지키고 가고 있는데 저희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죠. 저 새끼들이 그러니까. 너무 우측으로 멀리 갔어. 근데 네. 진짜 골수 태극기 남편 개몽하느라 TV 안 고치고 있으시다고 옆에서 그러니까, 계속 잔소리하면서 개몽시키는 중이라고. 제가 되게 대단하시네요. 제가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전부 다 기사에 나온 글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뭐 저쪽 뭐 좌편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할 말 없죠 뭐. 근거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